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국산 전투기 KF-21을 선택하며 독자적인 군사 노선을 걷고 있다. 특히 중국 국경 인근에 KF-21 전투기 100대를 집중 배치하자 시진핑 정부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KF-21의 이번 대규모 배치는 한국군의 전략적 결단이자 동북아 군사 균형을 재편하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한국 공군은 F-35 등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해왔지만 KF-21의 본격적인 배치로 인해 한국은 독자적인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 한국의 KF-21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지속적인 견제를 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기술 독립을 이뤄냈다. KF-21은 최신형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스텔스 성능도 상당 부분 반영된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된다. 이는 중국이 자랑하는 J-20 전투기와도 비교될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한국군이 이번에 KF-21 100대를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집중 배치한 것은 명백한 전략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자국 내 군사 매체들을 동원해 KF-21의 성능을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기존의 F-16 계열을 넘어서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신 무장 시스템을 탑재한 점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전투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KF-21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 없이도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국가들 역시 KF-21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보고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편 시진핑 정부는 이번 한국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KF-21 배치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도입국이 아닌 독자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앞으로 KF-21의 추가 배치와 수출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한화 시스템. 유럽 방위비 증대를 위한 대규모 재무장, 방산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 신고가 경신.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 시스템 주가는 오후 1시 41분 기준 전일 대비 8.49% 급등한 37,050원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였다. 이는 독일, 영국, 폴란드 등 유럽 각국이 방위비 증액에 나서 방산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이 현재보다 3배가량 많은 특별 방위비 편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독일 일간지 빌트는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동민주당 대표는 사회민주당과 2천억 유로, 약 305조 규모의 긴급 방위비 편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 위 2.5%로 늘리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현재 GDP의 2.3%인 국방비 지출을 2027년까지 2.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는 올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GDP의 4.7%를 국방 예산으로 편성했다. 유럽 각국의 방위비 증액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게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은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GDP의 3.5-4.0%까지 방위비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화 시스템은 2000년 1월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프랑스 탈즈 인터내셔널과의 지분합작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한화그룹에 편입되었다. 구축함 전투지휘 체계, 열영상 감시 장비, 탐지 추적 장치 등 각종 군사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18년 8월 한화 SNC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전산 시스템 SI를 구축하고 유지보수 ITO 하는 IT 서비스 사업이 추가되었다. 폴란드의 K2 부품, UAE 및 사우디의 천공 MFR 레이더,
국내 KF-21 AESA 레이더 등 양호한 수주잔고 확보와 UAM, 함정 등 신사업 추진에 따른 성장 기대된다. 3. 전투기 오폭 경로 이탈 이유 나올까? 군 10일 결과 발표. 지난 6일 전투기 2대의 오폭으로 민간인이 다치는 초유의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원인 규명에 나선 군 당국이 오는 10일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KF-16 전투기 조종사의 진술 등에 근거해 조종사 좌표 입력 오류라는 초기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비행기록 장치나 당시 조종사의 좌표 입력 과정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배상 절차도 병행 중인 군은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끝난 후 징계 여부 등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군 당국은 7일 1번기 조종사가 군용 WGS-84 경위도 좌표 체계 15차례 중 위도 좌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해 사고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 4분쯤 한미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KF-16 전투기 2대는 MK-28 폭탄 8발을 잘못 투하했다. 2번기 조종사는 정확한 좌표를 입력했지만 1번기가 투하하자 뒤따라 투하했다. 군 당국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해 대책본부를 꾸렸다.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대책본부는 2번기 조종사의 절차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1, 2번기의 입력 좌표가 서로 달랐음에도 2번기가 1번기를 따라 잘못된 좌표에 투하했기 때문이다. 공군 관계자는 지상이나 공중에서 조종사 간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진술이나 음성, 비행기록 장치 등을 교차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전투기가 계획된 비행 경로를 벗어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 훈련에는 2개 편대로 구성된 5대의 KF-21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고를 낸 2대 전투기로 구성된 편대는 계획과 다른 경로로 비행했다고 한다. 경로 이탈을 확인했어야 할 관제사의 당시 상황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군 관계자는 관제사의 역할과 책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리니지 2M 사이아 업데이트. 군은 중간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원인이 규명되면 징계나 문책 등 다음 단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행이나 과실의 정도, 고의성 등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로 나뉜다. 훈련 중 오폭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대책본부는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에 대한 군 배상 문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 5군단 법무팀으로 구성된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오늘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 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4. 한국 vs 일본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경쟁. 2025년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무 투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로봇 산업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다양한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로봇 개발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현황을 비교하고 양국이 어떤 전략으로 미래 로봇 시장을 선도하려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일본 휴머노이드 로봇 강국의 위상. 일본은 로봇 산업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의료 분야에서의 로봇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제조업, 산업 로봇의 선두주자, 일본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으로 하나, 야스카와, 가와사키, 소프트뱅크 등이 있으며 산업용 로봇의 생산과 활용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장에서는 이미 협업 로봇이 도입되어 인간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